이른바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네.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 이제 포장지를 자꾸 이제 갈아치웠는데 민중민주주의, 네. 인민민주주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예,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포장을 자꾸 바꿉니다. 꼼수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중민주주의로 바꿔서 그렇게 쓰다가 이제 저한테 적발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이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꼼수를 쓰나 하고 궁금해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그거를 보게 됐어요. 이게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하고 우리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2012년인가요? 여름에 점심을 같이 하다가 두 분이 저한테 이제 두 분이 말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난 김에 제가 법률가니까 저를 만난 김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노동당 하는 것이 이게 뭐 북한 노동당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우리나라 정당으로 있을 수 있느냐. 저것 좀 어떻게 해산시킬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딴 사람이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거기에 이제 민중민주라는 말을 안 쓰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중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 아래 과거의 민중민주주의 내용을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위원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헌법에 반한다고 무조건 정당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반하는 일은 무지개 많죠. 헌법 중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야만 위원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민중 주권을 주장했으니까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위원정당으로 할 수 있겠다 하고서 그래도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판결이라고 안 하고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결정례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국민주권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낭패다 하고서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판례 이런 걸 보면은 대개 외국 거를 갖다 베낍니다. 그래서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맨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가 맨 첫 번째에 나오더라고요.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베끼다가 이 국민주권은 너무 당연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국민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모르고 이거는 그냥 필요 없다. 상권 분립이니 정당제도 시장경제 이런 것만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딱 빼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다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거를 그대로 베끼면서 국민주권만 뺐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내가 주장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과 사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보완적으로 이게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또 이게 자유민주 통일 헌법 규정에 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내에는 국민주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민주권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민중민주주의를 모양만 바꾼 거죠. 바꾼 건데 그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정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도 이제는 못 쓰게 됐어요. 민중민주주의 그 내용만 민중주권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됐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또 요번엔 무슨 꼼수를 쓰나 하고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번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다 빼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꼼수가 자유민주주의가 떨어진, 그러니까 이거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떨어진 민주주의는 이거는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똑같이 다 공산주의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꿔가려고 지금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아우성을 쳐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이번 민주당에서는 자유를 빼는 안을 이를테면은 철회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모르죠. 대통령이 무슨 안을 내놓을지. 네네.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그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보면 이제 좌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좌파가 좋아하거나 즐겨 쓰는 단어가 있다면 뭐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단어 같은 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 민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평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원래는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이제 같은 뜻이죠. 예. 같은 뜻인데, 원래는, 자본주의 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예.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말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대항하기가 쉬워요. 예. 자본주의하고 싸울 때 공산주의가 말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괜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해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궤변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걸 갖다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가 주인이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얘네들은 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아니면은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용어 혼란 전술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좌파들을 이제 진보라고 포장을 해주는데 이게 그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발전의 5단계 법칙에 등장한 그 진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지향점이 공산주의라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유물사관에 의해서 원시 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것이 진보된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진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진보라고 따라주면 안 되죠. 공산주의가 무슨 진보 사상입니까? 아니죠. 네, 네.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쓰이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건 저는 제가 검찰에 퇴직하고 나서 이게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진보라는 말 쓰지 말자라고 네,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네. 혹시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를 보수라고 하니까 진보가 되잖아요.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애국인사, 애국단체, 애국진영, 애국활동 이렇게 쓰고 그러면 상대는 뭐 종북이든지 이를테면은 뭐 좌익이든지 뭐 이런 그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쓰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최대의 약점이 체제를 위협하는 자유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뭘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1919년에 독일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독일 민주공화국이 성립이 됐는데, 그때 그 독일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독일의 바이마르 지방에서 그게 헌법이 제정이 됐어요. 초안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하듯이 독일 민주연방공화국을 그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러고 그 헌법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마르 헌법은 그야말로 이를테면 국민들을 보면은 최고의 모범적인 헌법이에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헌법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워낙 보장하다 보니까 이 체제를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1933년에 히틀러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나치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이제 그 독일이 패해서 그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져서 서독이 들어선 후에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이 잘못을 뼈저리게 지금 후회를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해하려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내세운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현대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헌법의 기본 원리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박원순 시장 같은 말씀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 이념도 선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과거에 1919년대 바이마르 헌법 당시에나 적용되던 얘기지 지금은 그런 헌법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줄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예. 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그 논리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고.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의 그 정신이 우리 그 헌법상의 위헌정당 해산 제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뜻에 맡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할 수 있느냐 이러면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얘기고. 네. 한국 사회가 작용화된 흐름을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1980년대에는 대학가가, 90년대에는 노동계가, 2000년대에는 이제 초중 고교가 작용화됐습니다. 운동권과 민주노총, 전교조 이른바 좌익 악순환 구조가 됐는데 이 민주노총과 참교육을 내세우는 그 전교조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이제 한 부분이죠. 민주노총은 잘 알다시피 자기네들 스스로 해방 직후에 있었던 좌익 노동기구 전평, 전국 노동자 평의회의 후예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토가 협상을 통해서 열을 얻는 것보다는 싸워서 하나를 얻는 게 낫다. 이런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단체죠. 전교조는 그 안에서 이제 핵심 단체입니다. 이를테면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죠. 전교조는 돈도 많고,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고. 전교조는 왜 생겼느냐를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원래, 전교조는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7년에 우연히 민중교육지, 그때 이제 민중교육이라는 책을 써서 선생님들 둘하고 출판사 사장인가 하고 셋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구속해놓고 전근을 가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공판을 제가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판 관여하는 사람은 공판 카드 있는 대로만 읽고 하면 그만인데 저는 그 사건의 압수물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책자, 민중교육이라는 책은 물론이고 거기에 압수된 노트, 메모 이런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는데 노트에 재미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대학가가 완전히 이렇게 의식화됐는데 자기네들 말로 이제 좌경 의식화됐다는 겁니다. 의식화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민중혁명이 성공되지 않느냐. 우리는 학생들이 저렇게 좌경화돼가지고 걱정인데 얘네들은 왜 좌경화됐는데 아직도 혁명이 성공 안 되느냐. 그걸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회의록 같은 건데 뭐라고 토론하냐면은 대학생들이라는 게 머리에 먹물이 들어 있어서 아무리 아는 게 있어도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혁명이 성공될 수 있느냐? 4.19, 이 사람들은 혁명의 성공 사례로 4.19 혁명을 봅니다. 민주혁명 사례로. 4.19 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다 뛰어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거리로 끌어내야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거리로 끌어낼 수 있느냐. 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근데 대학생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의식화가 되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선생님들을 지도하에 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우선 그 당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허용되질 않았었고 선생님들의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 그러고 말았었는데 그냥 누가 그냥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써놨나 보다 했는데 그게 89년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전교조를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막 정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틀림없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위법한 일인데 벌써 그 당시 5월 28일인가 뭐 되니까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이 벌써 2만 명이 넘었어요. 그 2만 명을 다 자를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뭐 대책은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대검 공안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노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연구관이 맡아도 되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관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부서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거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맡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학원 담당이 맡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선 나는 일이 바쁜데 학원 전담 일이니까 내가 관여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공안기획관께서 우리 그 연구관을 관할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당시 공안연구관이 6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 전교조가 얘기하는 참교육이라는 게 뭐며 왜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러느냐. 그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선생님이 노동조합이라니 이럴 때니까.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뭐 그 학원 담당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거에 제가 본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게 일본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일본 교원노조가 표방하는 참 진짜 진교육을 우리말로 바꿔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인데 일본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그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참교육의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교육은 가짜 교육이다. 왜 가짜 교육이냐? 이거는 또 이제 저쪽의 선전 이론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아까 실천 이론은 알고 계시죠? 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다 민중 계급의 자식들이고 대부분이 부르주아 계급의 자식은 극소수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사회에 나가면 거의 다 민중 계급이 될 텐데 부르주아 계급으로 이제 상승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그럴 텐데 민중 계급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 계급이 될 사람들한테 자본가를 위한 교육인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는 이건 가짜 교육이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교육이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민중 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 민중교육 책을 보고서 제가 배운 거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해주고 전교조를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읽은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냐? 이건 고검사가 너무 과격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서 내가 한 말을 대검 공안부 의견으로 받아들일지를 한번 표결을 해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이 나가지고 아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간에 무슨 표결이냐. 그러고 공안검사는 다 같은 공안검사냐. 난 벌써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엊그저께 공안부 배치돼가지고 공안검사라고 하면서 그 같은 공안검사라고 하면 되느냐. 그게 싫으면 관둬라. 내 나라만 망하냐? 네 나라도 망하지. 그리고 내가 와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보안기획관께서 다시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지금 청와대에서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될 겁니다. 1989년이면은 대통령이 막 노발대발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불법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정기관은 뭐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원래는 학원 담당이 가야 되지만 학원 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고검사 말이 미덥지는 않지만 고검사가 좀 대신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뿐히 말하니까 가긴 가는데 아니 공안검사들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지금 외부 기관 모임데 가서 하면은 무슨 망신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긴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따가 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갔죠. 그 당시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제 윤여준 비서관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데 경찰, 안기부, 기무사, 노동부, 교육부 다 이제 각 기관이 다 와 있어요. 이제 국장급이 다 이제 와 있는데 쭉 이제 옆에서부터 쭉 물어보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는 건 똑같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뭐냐, 왜 갑자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러느냐. 근데 맨 마지막으로 대검에서 오신 고검사님 어떻게 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는데 나까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회의가 끝나버리고 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쪽팔려도 할 수 없다. 그러고서는 아까 했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다른 거예요. 아이고 고검사님 그것 좀 어떻게 글로 써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데 그 당시 공안연구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였는데 제가 그날 집에 가서 밤샘을 해가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청와대에 보내주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걸 이제 예쁘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전국 초등고등학교에 다 이제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월요일 날마다 대검에서 확대 간부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연구관들이 알아서 토픽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이신 검사장님들 눈 귀를 좀 틔워준다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이제 당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교조가 한참 시끄럽고 거기다가 이미 자료는 다 준비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공안검사들도 안 믿어주는데 이 간부들이 그거를 믿어줄까 싶기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조금 내가 기운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검찰총장님이 이제 김기춘 실장님이에요. 이분이 또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고검사 당장에 언론사에 배포해. 그럼 밑에 기자실이 있으니까 복사만 해가지고 바로 배포가 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막 커다란 거 이면 전면에 걸쳐가지고 전교조가 표명하는 참교육의 실체 이거 내가 쓴 글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에 2만 명이나 가입돼 있는데 언제까지 탈퇴하지 않으면은 전원 해직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예정된 날부터 이틀 전까지 한 10여 명밖에 탈퇴를 안 했어요. 그럼 2만 명을 그냥 해직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문 보도가 나니까 이틀 동안에 93%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490명 정도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직 처리하고 전교조 문제가 해결됐죠. 일단 해결됐죠. 나중에 1999년에 다시 이제 DJ 정부 때인가요? 그래서 다시 정상 뭐라 그럴까 합법화가 됐지만 뭐를 물어보시는데 설명해드리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하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누릴 거 누리면서 공부도 적당히 하고 자유로운 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2년 전에 고별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고 참교육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이 이런 참교육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진짜 내가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한테 고3 때 그걸 예. 우선 보신 것도 그렇고 딱 그걸 알아들으신 것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이 검찰을 그만두고 그냥 단순한 변호사 생활을 못하고 이 지금 애국 활동에 뛰어들게 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참교육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이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전부 막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촌지 안 갖다 주면 못 견디죠. 껄핏하면 애들 두드려 패죠. 그러고 그냥 입시 위주로만 교육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가 참교육이라는 걸 들고 나오니까, 이거는 촌지도 안 받고, 이거는 입시 교육 위주도 아니고, 애들 체벌도 안 하고, 이런 거다 하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다 환영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참교육의 실체 이렇게 해도 그렇게 길게 쓴 건 누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해결이 됐어도 국민들 인식 속에는 참교육이 좋다라고 다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 2월 달에 제가 검찰을 퇴직하면서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메이저 신문은 다 그랬으니까 이제 사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하루빨리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참교육 본래의 정신이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자는 건데 그거를 본래의 정신으로 도작하려면은 이건 참교육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야, 이게 지금 그야말로 가장 지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언론사의 사설이라는 게 신문사 전체의 이를테면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깊은 이해가 없이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근데 전교조가 하루에 이제 한 1년에 몇십만씩 그냥 좌익 세력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미래가 없다.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이제 강연도 다니고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이런 것도 만들고 해가면서 해서 지금은 전교조하고 싸우는 투사들이 많아졌죠. 지금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처럼 방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어느 날 우연히 내 강연을 듣고 이거 우리 애들 인터넷에 듣기 너무 큰이다 해가지고 지금 열렬한 전교조 반대 투사가 됐는데 하여튼 좋은 강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참교육도 어떻게 보면 용어 혼란 전술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용어 혼란 전술이죠. 네.